정책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우리 당의 분석 결과가 조금 논의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노후 소득 현실화를 위해서 좀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소득 현실화를 위해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정책위원장의 분석과 보고가 있었고요. 원내 상황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예결위에서 677조 이 불투명한 검찰 특수활동비라던가 국민 불수용하는 역사 왜곡 예산 등에 대한 대폭 삭감, 그리고 민생 회복 위한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안위 소위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 문제가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연휴 전에 추석 명절 전에 저희가 안건을 올리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재의결은 9월 26일 정도, 그러니까 명절 지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략의 계획은 그렇고요. 관심 많으신 순직 해병 특검법은 오늘 1시 반 정도에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서 4명을 추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그 추천안을 받아서 넘기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비토권, 다시 말해서 추천에 대해서 다시 해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이죠. 비토권이라는 게 그 부분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은 개혁신당에서 논의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이 이제는 또 1인 1당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6당이 같이 공조를 해서 하게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정부 질문이 9일부터 12일까지 4개 분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고되어 있다시피 법사위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운영위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안위에서 청문회 불출석한 증인들, 최동식 수원 남부경찰실장, 그리고 이종호 블랙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송호종 전 경호처 직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어제 2일 월요일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5일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 브리핑할 수 있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비토권, 비토권 같은 경우는 주체가 야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고, 비교섭단체와 함께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한 명씩. 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한 것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은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재추천 요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부 장관 청문회 사회가 있잖아요. 근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할 때 분명히 국방위가 여당 주문하고 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더라도 채택이 되면 슬플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좀 노력들도 같이 동반되어야 될 듯한데요. 사실상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경우에도 임명 강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격 인사라는 청문 보고서를 낸다 할지언정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된 일종의 인사에 있어서의 독주는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계속 여론에 호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거듭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꼭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들이 사실상 거의 부적격 인사들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회 자체를 어느 정도는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료 제출 자체를 기본적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증여세 같은 부분은 기본적인 검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재보공작국은 빠지는 거죠? 대상병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어떤 게 빠져요? 재보공작국. 아, 네,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체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께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지만 법안 발의를 직접 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그 최상병 특검법을 거의 논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먼저 한동훈 대표가 제의했던 제3자 추천안을 적극적으로 받은 셈이니까요. 그건 빠집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발의 안 하면 원래 민주당이 발의했던 거는 제3자 특검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3자 특검 아닌 걸로 갈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아니요. 지금 벌써 대법원장 추천으로 법안이 발의가 된 거고. 발의는 두 개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재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재발의해서 오늘 1시 반에 제출하고 이게 가장 최근에 마련된 새해병 특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발의는 됐지만 어떤 걸 상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먼저 질문 네, 해결되셨습니까? 네. 이분들이 본회의에서 집단 고할 방법법 개정 생각 없으신다는 방송하는 관련 의견 건강보험법하고 그 부분은 아직 논의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네. 질문, 네. 관련해서 본회의 통과 시점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 정도의 넓은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 날짜, 어느 회의에 어떻게 안건을 올려서 어떻게 통과시킨다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네. 이게 저는 여기 기존 안은 회의를 하시는 거 아니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재발이라고 표현한 거는 요걸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기존 법안과 거의 똑같고 추천만 좀 달라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세부 조정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가 네, 제3자 추천을 받았다라는 거고 요걸로 올라갑니다. 네. 다른 질문 네. 야당 비토법이 들어가면 여당 이탈표를 좀 끌어내기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논의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거나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전혀 부적합한 인물만 4명을 추천했을 때 그 안에서 무조건 2명을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맹점이 더 크다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다시 추천을 요구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제3자 추천을 받은 것 자체가 상당 부분 한동훈 대표가 이미 얘기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여당이 이 부분에서 이탈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더 여당 쪽의 무리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한데 여기 먼저 말씀. 비토권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건 아마 이따 법안이 발의되게 되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그 비토권을 받는 주체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법안을 발의할 때 추천안을 이제 대법원에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 저희가 국회의장에게 다시 추천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국회의장이 4명을 선출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법안이었다면 그게 바뀐 거죠. 네. 추천 방식 말고 다른 것도 조금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게 수사 대상이나 아닙니다. 수사 대상 범위나 증거 수집 기간 같은 것들은 대략적으로 동의를 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미세한 부분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요거는 이따 발의되면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신규일이 이제 법안 통치를 위한 본회의 이동 날인데 그러면 이거
피토법 협의단 포인트 그런 분회의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말하자면 본회의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서 대정부 질문처럼 계속 열릴 수 있는 기한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전에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느 시점에 체해병특권법은 발의하고 통과를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근데 지금 임시국회처럼 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 과정보다 일단 열릴 수 있는 기한들은 많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